들어서 많이 좀 편안해지지 않으셨나 싶어요. 저도 애들이 학교를 가니까 그 당연한 일이 이렇게 고마운 일일지 몰랐습니다. 정말 학교 가는 게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네. 자, 오늘 내용은 이제 문자 나간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제가 준비했습니다. 고1, 고2 격변하고 달라지는 점이 있죠. 달라지는 점, 그리고 변하지 않는 부분, 격변과 불변. 네. 고3까지 제가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만 과거를 알고 현재를 알아야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대처가 예측하기가 어렵고 대처하는 시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측이 불가능하고 뭐 대처를 하는 시대다 라고 합니다만 모든 분야에서 과거 아는 거, 현재 아는 거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 아까 이제 학생부도 말씀하셨지만 대학별, 그 다음에 전공 계열별로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그래서 학생부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그래서 지금 당장 할 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들은 저희가 저희 카페에 있는 거 아실 겁니다. 네이버 KNS 좀 긴데요. KNS 입시 잉글리시를 카페를 찾으시면 이런 자료가 다 올려져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회 한 것도 중요한 부분만 하이라이트죠. 하이라이트로 해가지고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올려놓은 것들은 이렇게 있는데 꽤 반응들이 지금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유튜브도 이렇게 저희 계정이 있습니다. 그 KNS 어학원 치시면 이렇게 어학원이라고 검색창에다가 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뭐 고입, 대입 다 있고 중학교별로도 내신 그 동영상 강의가 있습니다. 이 학교 영어 내신은 어떻게 출제되고 뭐 서술형은 얼마나 비중이 되고 어휘가 얼마나 어려운지 등도 다 있으니까 참고하십시오. 이제 오늘 파트 1은 3개년도 대입 고1, 고2, 고3 비교해 드리고 이제 많이 궁금한 이게 사실은 FAQ입니다. FAQ. 네, FAQ. Frequently Asked Question이죠. 그동안 부모님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거 한 6가지 정도를 준비했습니다. 요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블라인드 전형 어떻게 됐나, 강남 일반고 자사고는 어땠나, 특목고나 외고들은 어땠나 궁금하시죠? 제가 그 대학교 입학처랑 그 입학사정관 한 12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잘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하면 약간 불편해 하시면서도 코로나 때문에 얼굴 뵙지도 못하고 그래서 전화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잘 응대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고1, 고2, 고3을 이렇게 표로 정리해 봤어요. 학년별 비교입니다. 이게 또 다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이게 참 입시가 이렇게 복잡해진 게 아마 역대 최고로 복잡해진 해가 될 겁니다. 이제 내신도 선택이잖아요. 아시겠지만 개정교육과정이 고등학생들이 자기들이 이제 대학처럼 과목을 선택하는 거, 학점제는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선택하는 거고, 또 수능도 이번에 뭐 국어도 선택을 하잖아요. 수학도 선택을 하고, 사과탐이 원래 선택이었고, 그러니까 조합이 굉장히 복잡해지죠. 그 선택형 수능이 지금 고3, 고2, 고1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제가 뒤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수시에 이제 학생부 기재와 자기소개서가 없어지는 게 이렇습니다. 고3, 고2는 학생부가 축소입니다. 축소되는 부분이 있고, 하지만 자기소개서는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있으니 고2, 고3은 수시 준비를 하던 대로는 해야 됩니다. 꾸준히 원래 마음 먹은 대로 하셔야 되고요. 고1은 지금 이제 고등학교 입학생은 학생부가 더 미기재 미반영이 많습니다. 예, 글자가 많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는 그대로죠. 근데 글자가 많이 없어져요. 그리고 이렇게 수상, 독서, 개인 봉사, 자율 동아리가 없고 미반영이 되고요. 자소서는 아예 없죠. 네, 자소서는 아예 없습니다.
블라인드 궁금하시죠? 이거는 뭐 작년부터 적용이 된 첫 해이기 때문에 고3, 고2, 고1 모두 다 블라인드 합니다. 서울대 예고안은 2023학년도니까 고3은 해당이 없습니다. 미적용입니다. 근데 고1, 고2는 적용이 됩니다. 네, 이 표가 정리가 잘 돼 있죠? 네. 그 다음에 약학대학은 시작이 됐습니다. 올해부터 뽑습니다. 한 최대 1,700명, 적어도 한 1,500명 정도의 자연계 상위권이 추가되었습니다. 이거는 뭐 현재도 이과 전성 시대인데다가 거의 서울대 이과 정원 한 대학이 늘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뭐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이과생이라면. 그러면 개정교육과정 적용되는 거 똑같고, 요걸 잘 보십시오. 맨 마지막에 그 대학별 전형 발표라는 게 있습니다. 올해 고3의 수시 요강은 올 4월이나 5월 초까지는 나옵니다. 네. 그리고 2023학년도 계획은 요건 요강이고 요건 계획입니다. 요거는 내년, 이것도 같이 올해 4월에 나옵니다. 계획이 나와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당연히 한 해 뒤겠죠. 여기서 이제 궁금하신 거 뭘까요? 요 서울대처럼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가 정시에 학생부를 반영할까요? 안 할까요?가 아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작년 가을 11월에 이제 서울대 발표가 있자마자 많은 대치권 학부모님들, 강남 서초 학부모님들이 그냥 확 나가버릴까요? 강남이 아니라 대치에 아니라 그냥 외곽으로 가고 싶어요. 저 위례에 집이 있어요. 위례, 하남시에 위례에 집이 있는데 거기 가서 내신을 잘 따야 서울대를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연고대도 이 서울대처럼 정시에 학생부를 도입하면 어쩌나요? 고민 많이 하셨잖아요. 제가 이거 확인했습니다. 연세대 고려대학교에 2월 말에 다 작년에도 통화했고 올해 말을 했는데 보시면 내년도 고2이죠. 지금 고2의 전형 계획이 올 4월이나 5월에 발표한다는 말이에요. 자, 이거 이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월이 아니라 3월이에요. 만약에 연세대학교나 고려대학교가 서울대처럼 정시에 학생부를 반영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면 적어도 이 시점에 논의가 1이라도 이루어졌어야 되겠죠. 근데 1도 없습니다. 아직. 그래서 대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버님 그 부분이 만약에 4월에 반영이 될 거라면 서울대처럼 우리가 따라한다면 적어도 현 시점에서 논의가 조금이라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을 아끼는 부분은 그래도 발표는 아직 미래잖아요. 이 부분을 괜히 저한테 확인을 해줬다가 만에 하나라도 나중에 이제 책임을 소재를 물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렇게 얘기를 했으나 어쨌든 중요한 거는 서울대와 달리 연세대, 고려대, 주요 상위권 대학은 정시에 학생부 반영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예,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1페이지에서 제가 전체 개요를 두괄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걸 좀 디테일하게 이제 현재 고2, 고3과 고1의 학생부 반영은 사실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고2, 고3은 수시 준비를 하던 대로 하셔야 된다.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기재되고 반영되는 게 땡땡땡땡 거의 대부분인 거죠. 네. 근데 고1은 어떠냐? 고1은 좀 자율동아리 미반영 또 뭐 청소년단체 이거야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봉사 개인 미반영 그다음에 수상 미반영 독서 미반영인 게 이렇게 고1은 많다 이거예요. 이 내용도 뭐 제가 올려놨으니까 보시면 돼요. 이것도 다시 요약해서 올려드릴게요. 궁금한 거 제일 궁금한 거 이거 같아요. 제가 FAQ 중에서도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 거예요. 이 블라인드에서 이 학교가 유리해졌냐 불리해졌냐 다 자신 개별 학교 이해관계가 있는 학교들이 다 묻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종합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어쨌든 제일 중요한 학교가 뭐 대학교가 서울대 아닙니까? 서울대는 이렇게 친절하게 국회의원실도 서울대 자료는 요구를 해요. 어느 고등학교 몇 명 붙었는지를
서울대학교만 발표를 합니다. 연고대는 그런 부담이 없어요. 국감장에서 늘 나오는 대학교가 서울대학교이기 때문에 서울대학교는 어느 지역, 시, 군, 구까지 다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세요. 요 위에 게 작년입니다. 2021 결과고요. 아래 거는 재작년입니다. 이 해가 블라인드 첫 해잖아요. 결과를 한번 보세요. 결과를 보시면 조금 실망스러우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 일반 전형의 일반고 인원을만 보세요. 재작년 2020은 몇 명입니까? 588명입니다. 거의 600명이 일반고가 붙은 거잖아요. 근데 블라인드를 했어요. 블라인드를 했으면 사실은 일반고가 좀 더 늘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인원 보세요. 492명이니까 100명이 줄었어요. 일반고가. 이게 뭡니까 세상에. 블라인드 전형을 하면 물론 블라인드는 공정하게 함이 목적이지 뭐 일반고를 많이 뽑고 특목 자사고를 못 뽑게 하려고 한 건 아니죠. 정치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곤 해도 블라인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근데 일반고가 무려 100명이 줄었고, 자, 과거 영재고를 볼게요. 과거 영재고 보이시죠? 지금 화면이 꽤 우리가 고화질이라 잘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영재고가 260명대였는데 300명이 됐어요. 300명이. 꽤 늘은 거죠. 영재고가 전국에 몇 명이나 됩니까? 영재고는 8개 고등학교가 있고요. 다 합쳐서 800명이 안 됩니다. 뭐 700명 후반대예요. 근데 300명이 서울대를 갔단 말이에요. 작년에. 그러니까 왜 이렇게 늘었을까요? 과거도 늘었어요. 과거도 130명이 142명이니까 늘은 거 아니에요. 이건 뭡니까? 블라인드를 해도 이 과거 영재고는 진짜 아무리 입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보고 입학사정관을 처음 하는 사람이 딱 봐도요, 이거 뭐지 할 정도로 달라요. 뭐 고급 심화, 고급 물리, 고급 수학, 심화 수학, 심화 물리 이런 게 막 있잖아요. 정말 교과 과정이 엄청나게 고급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네가 늘었단 말이에요. 외고하고 국제고는 거의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 어떠세요? 네, 이 블라인드를 했는데 역효과가 났어요. 역효과가. 예, 일반고가 못 갔어요. 그럼 이제 제가 이게 서울대만 보여드리느냐, 연고대까지 같이 볼게요. 고려대학교입니다. 고려대학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개를 하지는 않아요. 공개를 하지는 않는데 제가 그 왜 우리 고교 알림이 가면 그 고등학교 입시 결과가 나오죠. 마찬가지로 대학 알림이라는 사이트가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예. 아카데미 인포예요. 고등학교는 스쿨 인포잖아요. 그 정부에서 다 운영하는 겁니다. 스쿨 인포는 고등학교 정보고요. 대학 정보는 아카데미 인포인데 거기 가면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고대나 연대는 작년 거는 없는데 이것도 비교해 보시면 뭐가 나타나냐면 이제 과학고, 특수목적고 중에 과학고 인원은 어쨌든 늘어나고 있고요. 일반고도 소폭 늘어났는데 그거는 이제 교과 추천형, 그 학추형 이런 쪽이 늘었죠. 늘어서 일반고 합격생이 소폭 늘었고요. 네, 자사고도 이게 그 수능 최저가 높으니까 일반고가 뭐 살짝 늘은 겁니다. 여기 비율 2019하고 20하고 비교해 보면 그렇고. 외고 국제고는 왜 줄었을까요? 많이 줄었죠. 왜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연세대학교 다른 거예요. 연세대학교는 UIC 정원이 줄지가 않았죠. 연대는 송도 캠퍼스에 인원을 채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UIC 언더우드 국제대학을 인원이 전혀 줄지 않았는데 고려대학교는 어때요? 고려대학교는 특기자가 300명대 특기자가 작년에 100명대로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외고 국제고가 못 갈 수밖에 없지. 과거 대비. 그렇죠? 네, 이해되실 거예요. 자율고도 늘었습니다. 늘었고. 네. 이제 고려대학교는 수능 최저가 학생부 종합전형에 셌는데 올해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올해는 인문 계열이 수능 최저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
선택형 수능이 되면서 과거에는 문과생 수학, 이과생 수학을 따로 채점을 했죠. 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공통 과목은 문이과를 합산해서 채점을 하고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죠. 문과 애들이 수능 수학 등급이 과거 대비 좀 안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럼 수능 등급을 최저 등급 있잖아요. 최저 등급이 보통 국영수사해서 고려대학교는 4과목 한 7 뭐 이렇게 맞추는데 이과 애들은 오히려 문제가 없죠. 문과 애들하고 경쟁을 하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축구로 골프로 치면은 체급이 하나 높은 사람이 체급 하나 낮은 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체급 높은 애가 유리하죠. 그런 식으로 이과는 문제가 없는데 문과는 최저합을 못 맞추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맞출 가능성이 높은 애들은 그만큼 고대 합격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능이 얼마나 중요한지. 연대 보겠습니다. 고대 봤으니까요. 연대 볼게요. 연대는 뭐 일반고 비슷한 인원이고요. 여기도 보세요. 여기는 연대는 외고 국제고 합격자 수 변화가 거의 없죠. 네. 항상 뭐 490에서 470이니까 이건 변화가 거의 없는 겁니다. 이유는 고대와 달리 고대는 특기자가 대폭 줄었고 아예 이제부터는 내년부터는 올해부터는 없죠. 고대 특기자는 이제 안 뽑아요. 그냥 체육교육과 그다음에 일부 학과 컴퓨터인가 뭐 이런 과들만 뽑아요. 문과는 아예 0입니다. 근데 연세대학교는 UIC를 올해도 똑같이 뽑아요. 작년하고 똑같은 인원을 뽑기 때문에 외고 국제고가 그만큼 숨통이 트여 있죠. 네.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블라인드 관련해서는 지금 서울대, 연고대의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 어떻죠? 오히려 최상위 고등학교들은 서울대는 더 잘 간 겁니다. 네. 최상위. 아주 그냥 블라인드 해도 이 학교가 어느 학교인지 그냥 단박에 드러나는 정도의 학교들은 입시 실적이 오히려 더 좋아졌다. 반면에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이 뭐 서영고만 있는 건 아니니까 서성하니 중경외시도 있죠. 자, 제가 입학처하고요. 입학처하고 입학사정관들 한 10명, 12명 정도 통화를 해서 그들의 말입니다. 학생부 기록이 좀 상향 평준화가 됐다. 예, 그 이유는 이것도 있어요. 이 사실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소서는 표절 검사를 엄청나게 해댑니다. 뭐 AI가 해요. AI가 해서 끝까지 추적합니다. 그래서 한 문장은 아니어도 세 어구만 같아도 뭐 의심, 뭐 주의, 뭐 이런 게 다 떠요. 학생부는 표절 검사 못합니다. 왜 못하냐? 이치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학교를 다녔어요. 같은 동아리를 했어요. 동아리 글귀의 3분의 1은 같습니다. 예. 표절 검사를 할 수가 없어요. 했다 하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학생부 기록은 전반적으로 우수한 학생부 샘플이 유통이 됩니다. 돌고 돌아서 저도 사실은 그걸 참조해서 약간 변형을 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범 샘플이 좀 많겠죠. 아무래도 오래 이 일을 했고 우수한 외고 집단, 좋은 뭐 일반고, 특목고 애들이 많이 오니까 그런 걸 제가 샘플링을 해서 다 쳐놔요. 예. 그리고 이제 블라인드가 되니까 일부 조금 그 부지런한 대학들은 그 학교의 원점수랑 평균 편차로 해가지고 추정을 합니다. 이거는 같은 고등학교구나. 이 학교는 어디구나를 추정을 해서 묶어서 평가를 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제 선택 과목의 시대 아닙니까? 제가 인문계도 전공별로 어떤 과목을 꼭 선택해서 들어야 한다는 거 뒤에 준비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인문계는 아무래도 경제, 공대는 물리2 같은 거 이수한 애들이 잘 되더라. 근데 이 얘기는 그냥 쉽게 제가 단순화해서 말씀을 정리해서 드리면 어려운 과목을 한 애들을 좋아한다 이거예요. 대학이. 인문계 경제 어렵잖아요. 사회 과목 중에 경제가 제일 까다롭죠. 과학에서는 물리가 제일 어렵죠. 물리에 물자만 들어도 물린다 하는 애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리하는 애들이 유리해졌다. 네. 그리고
학교별로 이제 요게 다르다 이거예요. 영재학교, 과학교, 또 과학중점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를 보면 좀 특별함이 보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그냥 일반인이 잘 모르는 사람이 봐도 드러나는 학교들과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못하는 일반고, 여기는 사실은 강남권의 일반고도 해당이 돼요. 강남권의 일반고가 그렇게 다른 일반고에 비해서 탁월한 교육과정이 눈에 바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네, 않습니다. 그래서 광역자사고나 이런 거는 이제 분리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K 양극화라고. K 그 알파벳이 이렇게 써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좋은 데는 더 좋아진다. 안 좋은 데는 더 안 좋아진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결론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학도 대학 나름이고요. 고교도 이제 고교 나름이다. 지금은 개별화 시대죠.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외고도 옛날에는 서울권에 있는 6개 외고가 웬만큼은 잘 나갔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 4개 빼고 2개는 외고가 아닙니다. 네. 그리고 고등학교가 다 이렇게 개별화해서 얘기할 수 있고요. 다른 뭐 자사고도 자사고 나름, 전사고도 전사고 나름 아닙니까? 전사고 10개 중에 한 곳은 이미 전사고 포기했고요. 전국 단위 자사고인데도 한 군데 포기했고, 하위권 서너 개의 전사고들은 많이 약해졌습니다. 과거 대비. 예. 근데 상위 4개, 뭐 4대 천왕이라고 하는 외대부고, 하나고, 상상고, 민사고 이런 학교들은 전년 대비 데미지가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대학도 대학 나름인 게, 제가 앞에서 블라인드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신 3개 대학을 말씀드렸잖아요. 서연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블라인드 효과를 본 것은, 일반고가 블라인드 효과를 봐서 이득을 본 대학은 서연고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중경외신이 그 밑에 라인의 대학은 어떨까요? 일반고가 득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교들은 늘 딜레마가, 과연 최상위 명문고에 6, 7, 8을 받을 것이냐, 일반고에 그래도 2, 3등급을 받을 것이냐를 고민을 했는데, 이제 학교가 안 보이니까 그런 학교 입장에서는 명문고 그 6, 7을 그냥 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쉽게. 예.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그 모 중위권 대학에서 그 전국 탑권의 전사고 애가 사실은 이게 거의 8등급에 가까운 애가 지원을 했을 때 그 학교에서 회의를 했어요. 이 애를 어떻게 할 거냐. 왜냐하면 그 대학에서는 그 학교에 그 고등학교 출신 지원 사례가 없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심각하게 논의될 대상이, 학교 이름이 떴을 때는.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했냐. 제 아무리 그 학교라고, 그 고등학교라고 해도 8은 안 뽑겠다, 6은 안 뽑겠다, 이렇게 된 거니까 오히려 그 중위권 대학에서는 일반고가 오히려 득을 좀 받겠죠. 그래서 결론은 대학도 대학 나름, 고교도 고교 나름이다. 아주 디테일한 거는 사실은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학원에 문의를 하셔가지고 저랑 이제 통화를 하시거나 하고, 재원 선생님은 상담을 제가 해드릴게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블라인드는 말끔하게 저는 정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자료를 종합했고, 제가 어제도 전문가들끼리 4명이 모여서 회의도 한 종합본입니다. 그러면 이제 더는 뭐 해결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블라인드 관련해서는. 그리고 이제 또 궁금한 게 서울대 입시죠. 네, 서울대 입시도 이건 고2부터입니다. 고2, 고1이 해당이 돼요. 2023, 그리고 2024 학년도에 이제 정시 모집에 교과 전형을 도입해서 정시 지역균형, 정시 일반, 마치 이제 원래 수시에 있던 수시 직윤, 수시 일반이잖아요. 그걸 이제 정시에서도 한다. 명분은 뭐냐면 서울대가 너무 특정 지역, 특정 학교를 정시에 많이 뽑는다. 그리고 재수생이 너무 많이 뽑는다. 그런 얘기가 또 국감장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걸 냈는데, 사실은 이걸만 가지고도 뒤에 시뮬레이션 결과로 한 10페이지씩 이제 설명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 생각에 이걸 보시는 대부분의 어머님들, 학부모님 앞에 그런 숫자로 그걸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드리는 거는 저는 바보짓이라고, 그건 의미 없는 짓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시뮬레이션을 다 한 결과, 제가 대성학원
관련된 자료도 있고 UA 관련된 자료도 있어요. 인터넷에서도 아마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의대 시뮬레이션 한 거, 서울대 모과 시뮬레이션 한 거 다 있는데 그걸 제가 다 한 거를 말씀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직윤에서는 영향력은 있습니다. 있는데 소폭이고요. 일반에서는 그냥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요거 보이시죠? 직윤은 수능 점수랑 교과 평가 점수를 합산을 해요. 그러니까 40점이나 들어간데 실제 점수는 10점입니다. 30점이 기본 점수예요. 그래서 여기 직윤 등급에서 AA 받았을 때 10점, AB 받았을 때 8점, 6점, 3점 이렇게 갑니다. 근데 일반은 아예 1단계가 수능 100입니다. 그러니까 수능 성적이 좋지 않으면 1단계 통과를 못해요. 그리고 2단계에서도 1단계 성적이 무려 80점이 고스란히 넘어오고요. 그러니까 100점이면 80점이 되는 거고요. 2단계 교과평가 20점 중에서 15점이 기본 점수예요. 그러니까 달랑 5점, 4점, 이게 어디 갔냐? 예, 5점, 4점, 여기 글씨가 조금 안 보이는데 제가 나중에 올려드립니다. 3점,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됩니다. 직윤이, 정시 직윤이 한 300명 정도가 되는데, 네, 300명 정도가 되는데, 색깔을 좀 바꿔야겠어요. 네, 300명 정도가 되는데, 자, 보세요. 네, 300명 정도가 되는데, 300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 그러니까 교과 영향력으로 당락이 뒤바뀌는 인원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한 30에서 50명 정도만 내신이 나쁜 애가 아주 나쁜 애. 그러니까 한 이 정도 BB가 나오거나 BC가 나오면 10점을 못 받고 6점을 받고 3점을 받으니까 한 3, 4점 차이가 깎이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만 당락이 바뀌고 일반은 교과 영향력이 없음이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것만 걱정이 아니잖아요. 서울대만 대학이 아니라 연고대가 따라가면 어떡하냐. 그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따라갈 일 없다고. 제가 입학처에 물어보고 4월에 계획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3월 시점에 논의가 1도 없었다면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탈대치는 에러고 오바다. 예, 지난번에 제가 작년 가을 11월에 서울대 발표 나자마자 설명도 했죠. 그때도 더 자세한 버전은 그걸 저희 유튜브 계정에서 KNS 계정에서 보셔도 돼요. 네. 자, 다음입니다. 다음. 네, 다음 이제 요게 서울대가 이제 A를 줄 때, B를 배점할 때, C를 배점할 때 내용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같아요. 이거는 서울대를 쓸 정도의 학생이면 대개 A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어떤 과목을, 자, 여기 써 있죠? 관련 교과목, 이게 중요합니다. 관련 교과목을 적극적으로 선택하여 이수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목들은 대개 진로 선택 과목이니까 등급이 표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되게 A, 뭐 B, C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A 비율이 보통 뭐 적어도 30% 이상 수강자를 주잖아요. 그러면 아니 서울대 갈 정도 애가 전교에서 3, 40%권에 안 들겠냐고요. 네?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A를 받죠. 그래서 그러면 여기 모집 단위가 여기 전공입니다. 전공별로 무슨 과목을 해야 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다 조사했어요. 자, 요겁니다. 자, 기계공학과, 생명공학과, 신소재, 공대 대표적인 학과들이죠. 다음에 약대, 올해부터는 이제 약대 선발하지 않습니까? 의예과, 전자, 컴퓨터, 이거 다 공대 중에 인기과만 모아놓은 거죠. 전화기 컴, 요즘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AI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종가를 달리고 있는 대표적인 학과들, 전화기라고 하죠. 전화기가 전자, 화공, 기계, 컴퓨터도 지금 같은 반열에 들어서 있습니다. 사물이 인터넷이 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뭘까요? 일단 공대 같으면 물원, 물투는 해야 되죠. 네. 내신으로 안 하면 안 되죠. 수능을 혹시 물투를 안 하는 수는 있어요. 그렇죠? 투 과목을 굳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수능에서. 하지만 내신에서는 해야 되는 거죠. 생명공학과는 당연히 생원센투를 해야겠죠. 기계공학과는
생원만 해도 되겠죠. 신소재는 화학과 관련이 높습니다. 화학 물리하고 관련이 높으니까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물리 원투, 화학 원투가 있죠. 이거를 했냐 안 했냐를 보는 겁니다. 수학은 당연히 뭐 3종 세트, 이과라면 미적, 확통, 기하는 해야죠. 공대라면 뭐 기하도 많이 필요하고, 심지어 의대 있잖아요. 의대에서도 요즘 인기 많은 진단 방사선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는 기하 중요합니다. 이 판독할 때도 공간 지각력 이런 게 많이 필요한 게 그 진단 방사선과입니다. 그래서 그 과도 인기과죠. 뭐 그렇게 피를 안 보고 편하게 페이닥터로 일할 수 있는 의대과 전공 아닙니까? 네. 약대는 뭐 생명과학이 중요하고 윤리 중요하겠죠. 윤리. 의예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윤리. 요즘 의예과 중에 11개 의대는 MMI 검사를 합니다. 멀티플 미니 인터뷰를 해서 여러 방에다 집어넣고 이 친구가 공부만 잘하는 기계인지 인간성이 제대로 바른지 그런 거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리 과목, 생원생투 다 있고, 전자공학은 비슷한데 물리 원투 다 들어가야겠죠. 그 다음에 정보 이런 거 선택 과목으로 하는 게 좋다. 컴공도 뭐 보시면 아십니다. 컴퓨터도 정보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다 할 수 있습니다. 문과 받고 문과 보겠습니다. 문과는 뭐 경영, 경제, 사회학과, 신문방송학과, 심리학과, 이것도 다 사실 인기 학과만 모아놨습니다. 인문에서 인기가 없는 뭐 문사철, 인구론이라고 그러죠. 인문계 90%가 논다. 그 인구론에 해당되는 과 말고 그래도 관심이 많으신 학과들입니다. 경영, 경제, 사회, 신방. 네, 심리학과들은 뭘 해야 되나? 경영, 경제는 요게 있어요. 예, 미적도 하라고 합니다. 이거는 단 뭐죠? 수능 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내신 때 미적을 할 수도 있고 황통해야겠죠. 기하는 뭐 사실은 안 해도 됩니다. 네, 이건 왜 나왔나 모르겠네요. 네, 자 상경계열 그렇고 사회문제 탐구 같은 거, 네, 경제학과 필요하죠. 뭐 심리학 또 경제가 심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면 좋은 과목들. 사회학과도 전반적으로 그랬어요. 사회문제 탐구. 왜냐하면 이 탐구자가 붙은 과목들 있죠. 네. 그러면 보고서나 뭐 수행평가나 이런 것들을 조금 낼 수 있는 과목이에요. 지금은 논문 이런 거 기재 못하죠. 하지만 보고서 같은 거 탐구가 붙은 과목에서는 비교적 그런 걸 제출하고 학생부에 기재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신방은 뭐 영어가 중요하다. 뭐 이거는 뭐 공통이죠. 문과는 대학 가면 기본적으로 다 원서를 드립다 봅니다. 네. 심리학도 있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에 있고. 수원, 수투, 확통. 정외는 정치와 법 당연히 들어가겠죠. 네, 정치와 법, 사회문화, 윤리, 또 뭐 지리도 알아야 되겠죠. 정치는 국제를 다 알아야 되니까 지리 과목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자세히 보시면 되고, 입학사정관들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요거는 그 경희대학교 임진택 박사라고 그분 자료를 제가 캡처해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핵심이 뭐냐면 어떤 과목을 안 했을 때 중대한 감점을 매기겠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의학계열 같으면 뭘까요? 무슨 과목일까? 생투나 화투를 안 했다. 이거는 심각한 겁니다. 무려 입학사정관의 70%, 그냥 교육관계자의 60%가 심대한 감점을 주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차례로 보시면 자연계열, 생명화학, 물리, 뭐 인문계 지원자는 대부분 영어 안 한 애들은 용서할 수 없다. 네, 그런 내용들, 경미한 관점, 영향이 있음, 이렇게 정리했으니까 이것도 한번 참고하시면 앞에 제가 했던 얘기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되죠. 상경계열은 이 경제 수학, 경제, 또 뭐 이렇게 미적을 안 했다고 심각한 그 감점을 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문과가 뭐 선택을 못하게 될 수도 있는 학교가 있고, 그러니까 그 뭐 개설이 안 돼 있는 학교는 또 어쩔 수 없죠. 그런 부분은 학교를 보고 이제 감안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 생명과학인데 생투 안 하면 이런 중대 감점이 주어진다. 요걸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목들은 대부분 다
1등급부터 9등급의 표기가 아니라 A, B, C 표기니까 뭐 A 받는 게 사실은 크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네. 다음으로 이제 영어가 급간차를 2022부터 늘리는 거는 뭐 아실 겁니다. 서울대도 과거에 자기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는 좀 안일하게 생각을 했죠. 당연히 1등급만 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1등급하고 2등급 점수차, 2등급하고 3등급 점수 차이를 크게 안 뒀더니 막 진짜 이과에서 서울대 공대에 인기과에 영어 4등급 받은 애가 들어갔던 해가 있잖아요. 그때 걔는 이제 수학을 다 맞고 국어를 다 맞고 막 이런 경우는 영어 이제 3, 4등급의 급간차가 이렇게밖에 안 났잖아요. 1점밖에 안 났잖아요. 3등급이. 이게 2021의 경우예요. 근데 2부터는 3등급부터는 이제 막 깎아버리는 거죠. 점수를. 이거는 용서할 수 없다. 절대로 지원하지 말라 하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인 겁니다. 네, 대학들이. 고려대도 보시면 당장 2등급부터 이렇게 3점을 깎아버리잖아요. 옛날엔 1점을 깎았는데. 연세대학교는 변함이 없이 원래부터도 영어 반영이 컸어요. 그렇죠? 보이시죠? 네. 네, 보이시니까 됐습니다. 서영고 말고 다른 대학도 준비를 했어요. 고려대, 서강, 성균, 한양, 이화까지 제가 올해 이건 이제 고3 얘기니까 근데 요게 내년에도 크게 안 바뀌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서울대는 2등급부터 연고대가 오히려 1등급 이하면 정시 공략 힘들다. 네. 되셨죠? 네. 그리고 이제 또 궁금하신 FAQ 요거예요. 뭐냐면 이겁니다. 이제 올해부터 선택형 수능이 도입이 됐어요. 역대 가장 복잡한 수능. 세상에 저도 20년 통틀어서 이렇게 복잡한 수능, 내신도 복잡하잖아요. 내신도 선택을 다 할 수 있으니까 엄청나게 과목 선택이나 이런 게 복잡해지는데 지금은 수능마저도 이렇게 되니까 이중고인 거예요. 이중고. 예. 어머님들 이중고세요. 정말 피곤하시고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도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과거 대비. 이렇게 질문을 많이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자, 그래서 국어는 이거죠. 국어는 그나마 이제 화작과 언매인데, 언어 매체인데, 화작은 그냥 아주 평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약간 사회 과목으로 치면 사문 같은 시험인 거죠. 근데 언매는 문법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화작이 비율이 60%가 되고 언매가 40%가 되는데 이거는 내년이 아니죠. 올해 6평을 보잖아요. 고3들이 6평을 보면 어떻게 할 거냐. 화작이 훨씬 많아질 겁니다. 아마 이쪽으로 한 70% 이상 쏠립니다. 제가 예측인데 한번 어떻게 되나 한번 두고 보세요. 화작으로 굉장히 많은 인원이 갑니다. 왜냐하면 많이 볼수록 어때요? 응시자가 많아야 등급 받기가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과목 선택할 때도 왜 사회문화, 한국지리, 윤사, 생윤을 많이 하냐고요. 많은 인원이 보니까 국민사탐이란 말을 하잖아요. 국어도 국민 국어가 될 거예요. 이 화작이. 그래서 지금은 뭘 모르는 거야. 혹시 언매를 했을 때 더 유리하지는 않을까? 내가 언매에 확실히 장점이 있는 학생도 물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애들이냐? 이과 애들이고 문법적으로 이렇게 딱딱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인재들은 아마 언매를 할 텐데 언매 인원이 확 줄어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20%까지 떨어진다면 고민하겠죠. 이거 인원이 너무 적은데 응시자가 너무 적으면 이거 뭐 등급 받기가 이거 불리해지는데 그러면서 이제 괜히 또 화작으로 옮기겠죠. 그래서 이 인원은 이렇다. 이과가 더 문제죠. 이과 수학 봤더니 전체적으로는 확통이 70%, 미적이 25%, 기하는 뭐 소수입니다. 아무래도 기하가 가장 이제 이과적 수학이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미적하고 기하는 뭐 이과에서는 아무거나 해도 된다고 하니까 미적을 이렇게 더 많이 하는데 자 중요한 거는 이 수학은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됩니다. 왜냐? 네. 문과하고 이과가 정부에서만 없어요. 교육부에서만 문이과 벽이 허물어졌지 대학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대학도 상위권 대학은 수학을 다 지정했습니다. 문과 수학은 미적 기하를 이과 수학에서 이과 전공들은 확통해도 되나요? 안 돼요. 물론 중위권 대학 우리가 이제 관심 없는 대학은 이제
이과 수학에서도 확통을 받아주죠. 근데 우리가 이름을 들어서 아는 대학 중에 어느 대학이 이과가 확통을 합니까? 못합니다. 정부만 그렇게 이상적으로 아마추어리즘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근데 재미난 거는, 자, 인문계열 조사를 했더니 이거 UA에서 조사한 거예요. 대부분 확통이 맞습니다. 85% 가까이 되는데, 재미난 거는 요거예요. 아니, 미적이 거의 14%야. 이게 뭘까요? 이게 뭘 잘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뭘 잘 몰라서. 이게 미적 애들이 공부를 더 잘하니까 표점이 더 유리해질까라는 착각을 하는 겁니다. 착각. 예. 그만큼 정부의 정책과 시장, 현장의 인식 간의 괴리가 이렇게 큰 겁니다. 이거 제가 장담하는데 미적 13.9%는 일부, 사실 선생님들도 잘못한 선생님들이 있어요. 수학 선생님들이나 과학 선생님 중, 이과 선생님들 중에 야, 너네 문과 최상위권이면 확통을 왜 하니? 니네 미적해야 돼 임마. 서울대 상경계열 가고 뭐 연대 좋은 학과 가려면 미적해야지 표점이 유리해져.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아닙니다. 지금 이게 조사 결과입니다. 조사 결과로 이렇게 13%가 문과에서 등급이 좋은 애들이 미적을 선택하겠다고 했는데 이거 올 6월에 진짜 재수생하고 다 같이 시험 보고 결과 나오면 반드시 이거 10% 밑으로 떨어집니다. 한 7, 8% 예상을 합니다. 낮아지고요. 또 이과도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과도 그럼 나 황통해도 불리하지 않잖아. 분리 유불리 문제가 아니죠. 대학을 못 써요. 대학을. 상위권 대학이 확통을 쓰면 지원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40% 그것도 자연계에서 못하는 애들도 아니야. 2등급을 모의고사 때 받는 애들이 설문조사를 했더니 세상에 42%가 미적을 아니라 자연계가 확통을 하겠다. 이것도 줍니다. 이것도 그만큼 제가 여기다 정리해놨죠. 이 선택형 수능 첫 해 아닙니까? 아직도 현장과 교육 정책이 지금 스며들질 않아서 뭘 몰라서 이런 발표가 나온 거예요. 근데 오늘 설명에 들어오신 분들은 되게 고1, 고2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더 없어요. 지금 고3들이 충분히 마루타가 돼줄 겁니다. 마루타가 돼서 이 결과가 이제 올해 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그냥 선택하시기가 어렵지 않아요. 미리 실험군이 있는 거예요. 고1과 고2는 그런 면에서 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되셨죠? 그리고 끝으로 요거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요거만 당부 드리면 되는데 맨 아랫줄에 있는 거, 요 위에 내용은 이제 앞에 표랑 겹치니까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이제는 확실해진 건 뭡니까? 문과가 수능 최저 맞추기가 비상이 걸린 건 맞아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문과끼리 수학을 채점을 했고 평가를 냈고 성적표가 나갔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공통점수 76점이죠. 74점은 문이과 전원이 다 채점을 똑같이 해서 점수를 받고 나머지 24점만 세 과목 중에서 이제 미적한애, 확통한애, 기하한애를 받으니까 뭐냐면 문이과가 같이 채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건 확실히 문과가 불리하죠. 요거는. 예. 과거에는 이렇게 벽을 나눠줘서 말하자면 체급이 다른 애들끼리 시합을 시켰는데 지금은 체급이 하나 차이 나는 애들 같이 싸움을 붙이는 거니까 문과가 이제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문과지만 수능 최저를 잘 맞추는 애가 올해 대학 가기는 더 유리한 거예요. 네. 됐죠? 네, 이제 FAQ들 다 정리했는데 시간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좀 빨리 속도를 내서 제가 해야 되겠네요. 네.